안녕하세요. 브릿지쌤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 영상 찍고 이제 이번 올해는 영상을 안 찍고 이제 1월부터 열심히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업이 펑크 가난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있는 수업하는 장소 주변에 학교가 되게 많은데 여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대부분이 이제 검사를 하러 가버린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줌 수업을 이제 하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 수업을 이제 긴 시간 토론으로 줌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학년들은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일단 캔슬을 하고 이제 큰 애들만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중간에 뻥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4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있는 재밌는 책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생각 아바타. 여기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도 4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이면 진짜 깊은 생각을 조금 시작하기 좋은 정도의 학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3학년은 이제 논리가 세워져 가는 학년이거든요. 근데 4학년에서는 거기서 좀 더 심화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의 학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승우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승우가 속해 있는 4학년의 담임 선생님은 생각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는 능력만큼 중요한 건 없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주 생각 숙제를 내주세요. 그러면 그 생각 숙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작성해서 가서 이제 생각 발표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승우는 그것을 무지무지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또 자기 반에 되게 발표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부럽기도 하고 늙골스러워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 숙제가 어려워하는 우리 승우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생각 주제가 뭐냐면,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인가? 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승우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 거짓말이 나쁘면 나쁜 거고 안 나쁘면 안 나쁜 거지 무슨 이유가 필요해? 그런 걸 왜 골치 아프게 생각해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고, 그걸 꼭 생각해서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다 싫다에도 항상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숙제를 하기 싫어서 막 힘들어하던 우리 승우에게 한 날 컴퓨터를 켰는데 띵동 알약처럼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채팅창에 대화를 이제 승우에게 대화를 건 친구가 누구냐면 아르콘이라는 아바타예요. 너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데 내가 너 대신 생각해 줄 수 있어. 프로그램 설치하고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내가 너 대신 생각을 해줄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비밀번호가 6666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악마의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해서 딱 들어갔더니 짜잔! 생각 아바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숙제를 너무 그럴싸하게 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네이버의 지식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바타에게 질문을 딱 입력하고 엔터키를 탁 누르면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생각을 딱 해서 정답을 딱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뭐 이런 거 내가 하기 싫은, 실제로 독후감에 대한 것도 지식인 올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엔터만 탁 치면 밑에 댓글이 쭉 달리잖아. 그것과 너무 흡사한 모습인 거죠. 주제가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바타가 되게 그럴싸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아르콘을 통해서 생각 숙제를 완성한 우리 승우가 학교에 갑니다. 이제는 자신감 뿜뿜 하겠죠. 생각 발표 시간에 자신이 이제 발표를 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직접 들고 발표를 했죠. 근데 그때 원래 생각 발표 시간에 되게 우등생으로 발표하는 재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승우는 이제 모든 대부분의 생각들을 이제 아르콘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뭐가 먹고 싶은지,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이 자신의 이제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아르콘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 아르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내일이니까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힘이 생겨. 에너지 레벨을 보면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우가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아르콘은 자신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자신의 힘이 길러지는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그게 많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날지 우리 승우는 알지 못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승우가 그냥 일상적인 거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온통 여기 책에 52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통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 생각하려니까 귀찮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먹고 싶은 거, 이 이야기를 나눈 게 뭐냐면 엄마가 생일 선물로 뭘 사줄까라고 얘기할 때 별로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또 물질이 풍요해서 갖고 싶은 것도 없을 수도 있죠. 그게 지금 현실의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아르콘에게 질문하고 질문한 것에 수동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아르콘이 이 에너지 랩이 딱 차가지고 만렙이 된 거야. 그래서 뚜둥 현실 속으로 아르콘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우와 생각 대결을 해서 승우가 이기게 되면 현실의 승우가 남게 되는데 아르콘이 이기게 되면 아르콘이 현실에 남게 되고 승우가 생각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르콘은 우리 승우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승우와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승우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 승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르콘의 자료로 우리 승우가 뚜둥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진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반에서 엄청 발표를 잘했던 재범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다른 유슬이라는 친구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친구도 생각 아바타를 이용했던 친구들이죠. 근데 우리 승우가 되게 의아했던 건 뭐냐면 재범이는 되게 지금 모범생 같은 친구였는데 생각 아바타를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재범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생각 숙제를 자기가 열심히 해갔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선생님은 잘했다는 말 대신에 여기저기 지적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갔는데 그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지 않고 이거 저거 성장해라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아이가 부담감을 느끼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선생님한테 말을 듣게 될까? 좀 칭찬을 들었다 하면 그 칭찬을 기대하고 준비해 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내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저는 조금 긍정적인 그냥 잘했어라는 칭찬은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아이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첫째 이게 지적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다른 문을 좀 열어준 형태로 말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생각방에 갇히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제일 표지에 있었던 여기에 요거는 아르콘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 승우가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죠. 두 친구는 옷이 다르거든요. 우리 승우는 노란색을 좋아하고 우리 아르콘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습은 흡사하다. 그래서 생각방에 갇힌 우리 승우가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들을 막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걸. 그런데 우리 아르콘이 우리 승우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지만 우리 승우는 그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세계에서는 전원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전원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르콘이 우리 승우를 불러야만 하는 거죠. 근데 아르콘은 보시니 원래 했던 것들이 생각하는 일이니까 나와서 엄청 그런 걸 잘했겠죠.
그런데 막상 나와서 놀다 보니까 그 생각방에 갇혔을 땐 생각만 해야 되니까 그것도 괜찮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각을 하고 막 이러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게임을 막 하다가 생각 숙제 해야 되고 뭔가 하기 싫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르콘이 다시 승우를 찾게 됩니다. 근데 승우는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도 아르콘이 계속 생각을 해라고 막 이렇게 생각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승우가 막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르콘이 낸 질문에 우리 승우가 정말 멋진 생각을 해내는 거죠. 우리 아르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 더블 찬스라는 게 있어요. 더블 찬스는 에너지가 2배로 올라가는 건데 그 질문이 뭐냐면요. 아르콘이 우리 승우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생각 아바타 프로그램 속에 갇혀있는 자와 그 프로그램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 둘 중 누가 아바타일까? 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승우는 자신이 아바타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이 아르콘은 되게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승우가 스스로가 아바타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답이 뭐였냐면 아바타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다. 그런데 나는 전부터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살아왔다. 여기서 이제 승우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기 갇혀서만 생각하는 아바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전부터 나는 그렇게 수동적이게 살았던 모습이 내가 아바타처럼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강조했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갑자기 팡 하면서 에너지 레벨이 많이 된 거야. 많이 가장 높은 에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현실로 빵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같이 자기랑 같이 재범이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 재범이와 이제 카톡을 이제 채팅창으로 주고받으면서 뭐 어떤 거였어? 우리 꿈 꿨는데 같은 꿈 맞아?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우리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럼 우리 만나자. 대신 프로그램인 아바타 프로그램 이거는 지우고 만나자 하고 바로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삭제를 하고 이제 컴퓨터를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쪽에서 띵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띵동의 이름에 누구냐면 너무 절묘하게 그 아바타 채팅에 나온 이름이 누구냐면 메피스토예요. 이거 신곡이 나오는 그 사탄의 이름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가끔씩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게 힘들 땐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너는 생각 아바타가 필요해. 도움 받지 않으려 했는데 우리 승우는 이렇게 딱 거절합니다. 난 이제 스스로 생각하며 살 거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잘라 말하고 컴퓨터를 끄고 밖으로 나와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서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달린다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의지, 열정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재범이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도록 마무리를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궁금증이나 무언가 생각이 들었을 때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연결고리를 찾지 않고 바로 핸드폰에 검색을 해보는 작업들을 제일 먼저 하죠. 저는 그게 이 아바타에게 승우가 생각 숙제를 맡긴 것과 같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제일 이제 힘든 친구가 뭐냐면 왜 이런 번거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친구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가공된 지식을 많이 접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약집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역사 같은 경우도 정리를 잘 해놔서 속속속 들어오게 요약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강의로 들어서 이런 책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싹 정리해 놓은 블로그를 본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보면
내가 어렵게 읽고 생각해서 내용을 정리하거나 생각하거나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되게 번거로운 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된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면 내가 가공자 입장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인스턴트 식품과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내가 늘 배달시켜 먹고 봉지를 뜯어서 그냥 라면만 끓여서 먹고 그런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이면 장을 봐다가 재료를 손질해서 요리를 해서 풍성하게 먹는 그 시간이 되게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 음식이 내 몸에 좋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인스턴트를 먹으면 몸이 안 좋지만 내가 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익숙돼서 버리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제가 지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답을 잘 알고 그럴싸하게 답을 내는 게 좋나요? 우리 승우도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이 아바타 아르콘에게 정답을 받아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발표를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아 이거다 하고 했던 거죠. 그러면 잠식당하게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지식을 내가 가공하는 능력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식 소비자, 생산자가 아닌 지식 소비자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수동적인 학습이나 수동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어려워합니다. 혹시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너무 가공된 지식을 많이 접한 친구, 또 너무 많은 문제집을 많이 풀었던 친구,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와 함께 서술형 형태의 문제나 아니면 질문을 만드는 형태의 수업을 하며 되게 힘들어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가공된 지식은 되게 커 보이는데 내가 한 거는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게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곁에서 이런 책 같이 읽으시면서 내가 했던 경험들, 또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걸로 통해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가지라는 생각도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려봤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힘들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는 아이들 고백이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번 방학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방학이라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더 수동적이고 더 가공되어져 있는 것들을 접하게 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이 시국에 이 책과 함께 읽고 아이들과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